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0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시황짱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번 카톡방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 상승에 또 적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만큼 다음의 급등 타이밍은 또 언제인지, 그래서 어떤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보라색 선과 이제 지금 하늘색 선으로 제가 두 가지를 그려놨는데, 이 하늘색 선은 11월 달부터 계속됐던 하락의 움직임을 제가 추세선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보라색 선은 지금 보시면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됐던 단기 하락의 움직임, 하락 추세선을 제가 그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먼저 보실 건데요. 지금 여기 나쁜 표시 있죠? 이게 뭐라고 하지? 이런 나쁜 표시를 하고 있는 표정을 잘 보시면 아무래도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이 시작됐던 부분에 좀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닿았던 부분에 한 번 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이제 닿을 시점인데요. 여기에서 또 모일 때 과연 하락이 올 것이냐 아니면 이 상승이 올 것이냐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게 아무래도 많은 하락을 거듭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닿았을 때 2, 3일 내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닿은 다음에 하락을 해도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당분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좀 체킹을 해보실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실게요. 제가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했던 말을 컴퓨터로 바로 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스크린샷을 찍어 왔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9월 30일 날 이제 시황 분석을 좀 하고,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금요일 날 시황 분석을 한 다음에 쉴 때도 좀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셔라 했던 것 중에 폴리메스, 그리고 알고랜드, 리플 이런 것들 합쳐져 있는 아이들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폴리메스가 방금 전까지 이제 6, 7%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정방 코인이에요. 정회원 분들께서는 또 이제 한 코인이 지금 7에서 8% 이상의 수익을 또 사자마자 거의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좀 다음 코인은 또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2, 3일 동안만 참으면 이 이후에 여기 닿는 부분에서 하락을 할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같이 지켜보신 다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 매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좀 체킹하면 좋으신 것이 바로 여기 라인이고, 18.4K 부근까지도 떨어져 준다면 이제 그 추가 하락이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끝마쳐 준다면 20.4K 이상으로 올라가서 몸통 마감을 해 준다면 여길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1년 동안 떨어져 준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던 상승 랠리가 단기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어디까지 과연 그럼 오를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여기 25K 부근이 있죠. 우리 8월 달에 떨어졌던 부근까지 회복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은 여기 닿는 순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같이 보셔야 할 거는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지금 맞고 또 떨어져주고 있거든요. 이 단기와 장기가 조금 있으면 만나요. 2, 3일 뒤에 또 만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내로 정말 중요한 장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상승의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떤 코인을 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방금 전 정리해드렸던 많은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이 무슨 코인이냐 하면 지금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호재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이나 이제 그 은행 송금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코인들의 리스트입니다. 그 코인들이 오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떤 코인이 오릅니까? NFT인데요. 무슨 NFT냐?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죠. 왜냐하면 지금 NFT의 가격이 지금 뭐 98%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가 이제 NFT를 가지고 왔죠. 이제 SNS에 NFT를 기재를 하고 마음대로 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사용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처가 생긴 것을 보면 어쨌든 폴리곤이나 플로우, 이더리움 기반의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코인들보다는 저는 폴리곤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회원 분들께서는 폴리곤을 1,000원대에 매수를 하시고 홀딩 중이십니다. 그래서 또 언제든지 변화하면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비트코인이 모습이 좋아진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호재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인들 같이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런 것이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 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 좀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2에서 3일 뒤에 여기 닿았을 때 움직임이 과연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두 가지를 보시고 나서 같이 좀 체킹하시며 매수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솔라나가 해킹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최근에도 계속 이제 좀 아무래도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제가 솔라나는 좋은 위치에서도 추천을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솔라나를 추천해 드렸던 적이 거의 3, 4개월 이상 전인가 그 해킹 전에 그때 강력한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 번도 다시 말씀드린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매수 매도 하실 때는 이런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언락이 될 것이 있는지 등의 이제 그런 시황적인 이야기들 역시도 검색해 보시고 개인 매수 매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18.4K 이하 여기 라인에서 뚫어지는 모습의 하락이 나온다면 그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한 뒤에 올라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지금 여기 닿았을 때 그 전과 다른 이제 상승의 마감이 있다면 이제 그 단기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게 아무래도 나스닥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나스닥이 그 전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올랐냐? 지금 왜 올랐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ISM 지수가 50 정도가 보통입니다. 50에서 위로 올라가 있을 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9월 달에 ISM 지수가 예측치에 굉장히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9를 예측을 했는데 54.2가 나와서 이번 예측은 그에 떨어지는 53을 했지만 실제로는 48.7이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이 뭐냐 하면 48.7이 나왔다는 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좋지 못한 이런 실제
이제 실제치를 가지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좀 반등을 많이 했고, 그러면 테슬라는 왜 떨어졌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I 데이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번 영상에 제가 AI 데이 때문에 도지를 단기간에 상승을 할 것이다 얘기하고 15%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우린 다 매도를 하고 지금 전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미 수익을 실현을 했지만 테슬라의 이제 AI 데이 때 선보였던 휴머로이드 로봇의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걸어오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걸어오죠.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플러스 이제 테슬라의 아무래도 이제 주가 실적이 부진해서 8.6%가량이 폭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다른 애들도 보면 애플의 주가 역시도 이미 굉장히 하락을 한 뒤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살짝 반등이 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건 나스닥의 이런 강한, 지금 보세요. 여기서 계속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이런 강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같았으면 비트코인은 얼마나 떨어져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지고, 오히려 방금 전에 나스닥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도 역시나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송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를 길게 했고, 그리고 여기서 11월부터 떨어졌던 우리 부근에 거의 다 오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지켜본 뒤에 이제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점이 지켜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코인을 매수하는지도 말씀드렸죠. 이제 송금 관련된 그 코인들 리스트 저희 카톡방에 있습니다. 그 송금 관련된 코인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NFT에 관련된 폴리곤이나 이더리움, 플로우인데 이 중에서 폴리곤의 상승도 어쨌든 기대가 조금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입장에선 이렇고요. 다음에도 또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우리의 시장에 좋은 재료들이 있을지 같이 좀 체킹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업데이트해서 또 좋은 소식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촛밥.